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웬 연기가 저리도 높이 솟아오른단 말이오. 저작거리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오리 밖까지 울려 퍼지는 거대한 연기 기둥을 향합니다. 평화롭던 작은 마을에 대체 무슨 봉변이 닥친 것일까요? 오늘 모모야담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툰 사랑이 피어올린 한바탕 소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모모야담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막 혼례를 올린 13살 신랑은 매일 아침 일찍 깨어 부엌으로 향하는 15신부의 뒷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 안에서 신부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은 어린 신랑에게 늘 경이로웠습니다.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땀방울을 맺히면서도 한 번도 얼굴 찌푸리는 일 없이 밥을 짓는 신부를 볼 때마다 신랑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뭉클함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부인은 어쩜 이리도 어질고 부지런할까? 어린 신랑은 매일같이 신부를 향한 새로운 감정에 눈을 떠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부가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지으려 하자 신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오늘 저작거리에 가시오? 신부는 장작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오늘은 생선을 좀 사와야겠어요. 어제 어머님께서 고맙게도 쌀을 보내주셔서 오랜만에 따뜻한 쌀밥에 생선구이를 올려드리고 싶어서요. 신부의 말에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계획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밥을 지어 주어야겠다. 신랑은 신부를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벌써부터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신부가 저작거리로 떠나자마자 신랑은 기다렸다는 듯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신부가 늘 밥을 짓던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불을 피워야 하는데. 신랑은 신부가 쓰다 남은 장작을 아궁이 속에 모조리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불이 활활 잘 타올라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신랑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밥짓기에 돌입했습니다. 아궁이 가득 장작을 채우니 금세라도 밥이 끓어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불은 좀처럼 붙지 않았습니다. 장작만 가득 차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신랑은 연신 기침을 해대며 부채질을 해보았지만 거대한 연기만 더욱 짙어질 따름이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거대한 회색 용이 승천하는 듯 기와집의 굴뚝을 통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연기는 마을을 넘어 오리 박저작거리에서도 또렷이 보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 멀리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장작을 많이 태우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연기가 너무나 거대하고 짙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것 좀 보시게. 필시 봉화가 틀림없지 않겠나? 한 안악이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은 봉화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연기가 솟아오르는 곳을 주시했습니다. 봉화는 보통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기에 평화로운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역시 장바구니에 고구마를 담다가 그 연기를 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 산에 산불이려니 생각했지만 아무리 보아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울렸고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우리 집인 건 아니겠지요?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지혜로운 눈은 연기 기둥의 위치가 자신이 살고 있는 기와집 쪽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신부의 머릿속에는 장작을 한 알음 안고 씩씩하게 부엌으로 향하던 신랑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딘가 어설프면서도 천진난만했던 그의 얼굴이 떠오르자 불길한 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혹시 신랑이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신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는 오직 집만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자씨, 어디 가세요? 하는 외침도 보찜을 풀다 흩어진 물건들도 그녀의 귀와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길한 연기 속으로 사라진 신랑의 안전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뒤늦게 불이 붙은 장작들이 이제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과도하게 쑤셔 넣었던 장작들은 맹렬한 기세로 불을 뿜어냈고 아궁이 안의 불길은 부엌 전체를 집어삼킬 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아래 가마솥은 엄청난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를 덮고 있던 무거운 솥뚜껑마저 거친 진동에 맞춰 덜컹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솥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부엌을 자욱하게 채웠고 마치 금방이라도 큰 폭발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부는 허파가 찢어질 듯 숨을 헐떡이며 기와집에 당도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부터 오직 신랑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온 힘을 다해 달려온 터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대문을 활짝 열자마자 답답할 정도로 자욱한 연기가 그녀를 마치 짙은 안개처럼 맞이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가릴 듯 기세등등했고 집의 기와지붕 위로 검은 기둥을 이루며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매캐한 탄내음 속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신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신랑을 향한 애타는 걱정은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부엌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연기로 가득 차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신부는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연기 속을 더듬었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신랑의 모습은 그녀를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평소 말끔하고 천진난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목구비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통 시커먼 재로 뒤덮여 있었고 뽀얀 한복 또한 검게 그을려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흐트러진 몰골은 흡사잿더미에서 방금 튀어나온 숫덩이 같았습니다. 그는 연신 쿨럭거리며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새빨갛게 충혈된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그의 얼굴에 검은 자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주저없이 황급히 신랑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뜨거워진 피부와 재로 뒤덮인 작은 등에 그녀의 손길이 닿자 신랑은 깜짝 놀라며 잔뜩 풀이 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참담한 몰골의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괜찮다는 듯 그를 위로했습니다. 무어라 책망의 말을 뱉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도 신랑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그의 긴장되어 잔뜩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힘없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연기가 조금 더 거치자 비로소 부엌의 상황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조심스레 아궁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마솥은 여전히 맹렬한 불길의 잔여를 품고 있었고 덜컹거리던 솥뚜껑은 겨우 제자리를 찾은 듯 위태롭게 얹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공기에서는 여전히 짙은 탄내가 진동했고 심장을 옥죄어 오는 불길한 예감에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무거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최악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이 마지막 불씨처럼 남아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솥뚜껑이 열리는 순간 마지막 불씨처럼 남아있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탄냄새가 매캐하게 확 풍겨져 나왔고 솥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하얗고 고슬고슬한 밥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대신 시커먼 숯덩이가 가마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두 수치로 변해버린 듯 마치 석탄처럼 단단하고 검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신랑이 부인을 위해 야심차게 지으려 했던 밥은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저녁 식사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신부는 참혹한 광경에 그만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시커먼 숯덩이가 된 밥을 보니 그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그 표정은 어린 신랑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기진 배나 오늘 저녁 식사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했을 신랑의 어린 마음이 먼저 헤아려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있을지 또 얼마나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지 고스란히 느껴져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으니까요. 신랑은 아내의 표정을 애타게 살피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풀이 죽어 있었고 어린아이처럼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부인, 제가 부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려 했는데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소? 정말 죄송하오, 부인. 부인께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소.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 참담한 결과로 돌아오자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어린 소년의 순진무구한 죄책감과 깊은 실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부인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보려다 이렇게 큰 사고를 친 것이 못내 후회스럽고 원통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어설픈 재주를 부리려다 오히려 이를 그르쳤다는 자책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해맑은 철부지 같은 모습만 보이던 신랑에게서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듣게 될 줄은 신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시커먼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재와 뒤섞여 또 다른 검은 줄무늬를 만들었고 어린 신랑의 가슴 아픈 후회와 자책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부엌에는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만이 맴돌며 쓸쓸하고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신부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과 허탈함을 애써 누르며 깊은 한숨을 쉬는 대신 조용히 신랑의 차갑고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신랑은 움찔하며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괜찮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 애써주신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뻐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해서 마치 온기를 잃었던 부엌을 다시 밝히는 햇살 같았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얼굴에 묻은 거뭇한 재를 닦아주듯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놀란 마음과 깊은 죄책감을 조용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비난도 대신 오직 깊은 이해와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어린 서방님의 서툰 행동 뒤에 숨겨진 순수한 마음을 다정하게 헤아려 주었습니다. 비록 밥은 시커먼 숯덩이가 되어버리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던 신랑의 지고지순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존중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롭고 따뜻한 위로에 신랑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고개를 숙이며 굵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아내의 깊은 이해심에 대한 안도감과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부엌을 가득 채웠던 차갑고 무거웠던 공기는 신부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저를 위해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시겠어요? 신부가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신랑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그 어떤 질책의 기색도 없이 오직 따뜻한 격려와 깊은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신랑은 아내의 물음에 젖은 눈으로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부인. 다음에는 꼭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겠소? 이번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활기가 깃들었고 시커먼 얼굴 사이로 새하얀 치아가 드러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는 그런 신랑을 보며 소리 없이 따뜻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부엌은 다시금 희망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의 순진한 열정과 아내의 깊은 이해심이 얼핏 충돌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애정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그날도 철부지 신랑을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비록 작은 실수였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부부의 의미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신호는 서툴고 때로는 좌충우돌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행복한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신부는 가마솥 안에 시커멓게 눌어붙은 밥과 아궁이 속에 타다 남은 장작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에는 찬 기운이 감돌았고 허기진 배는 더욱 쓰리게 느껴졌을 겁니다. 새신랑의 서툰 마음 씀씀이는 이해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저녁 식사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신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으로 이 허기를 달래야 할까? 무엇으로 이 늦은 저녁을 채워야 할까 하는 고민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신부는 오래도록 좌절하거나 한숨만 쉬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부엌 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신부의 시선은 아궁이 속에 아직 온기를 머금은 숯불에 닿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장작은 이제 재가 되어 사그라들었지만 붉게 빛나는 숯덩이들은 여전히 따뜻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숯불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반짝이는 지혜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숯불을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숯불은 무언가를 따뜻하게 익히고 맛있는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시무룩해 있는 신랑을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뒤뜰에 가시면 땅속에 묻어둔 고구마가 있어요. 그걸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신랑은 갑작스러운 부인의 지시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인의 밝아진 얼굴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인. 제가 얼른 가져오겠소? 뒤뜰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전에 축 처진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뒤뜰 텃밭으로 달려가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 숨겨져 있던 주황빛 고구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구마들을 캐내어 품에 안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여기 고구마 가져왔소. 신랑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부인에게 싱싱한 고구마들을 내밀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가져온 고구마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구마들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아궁이 속 숯불이 잘 보존된 곳에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랑도 부인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그녀의 손길을 도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아궁이 앞에 앉아 고구마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숯불의 따뜻한 온기가 부엌 안을 서서히 채워나갔고 이내 고구마의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신랑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그 향기를 맡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실패한 밥 때문에 잔뜩 실망했던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신부 또한 은은하게 퍼지는 고구마 향기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밥은 망쳤지만 이렇게 함께 앉아 맛있는 것을 기다리는 순간이 또 다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은 어느새 따뜻하고 정겨운 온기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의 마음도 고구마처럼 포근하게 익어가는 듯 했습니다. 숯불 속 고구마가 서서히 익어가는 동안 신랑은 못내 아쉬웠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제가 말이요. 어찌나 정성을 다했던지 모를 정도였소. 장작을 말이요. 이만큼이나 쌓아 올렸는데 처음엔 불도 붙지 않아서 속이 상했소. 불이 활활 타오르면 밥도 아주 맛있게 될 줄 알았소. 그런데 연기만 그렇게 자욱하게 나더군요. 나중엔 불이 너무 잘 붙어버려서 그만. 솥뚜껑이 펄펄 뛰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랐소. 정말 부인께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소. 신랑은 두 손을 연신 꼼지락거리며 억울하다는 듯 조잘조잘 변명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부인을 향한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인이 자신을 꾸짖을까 봐 잔뜩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조잘거리는 변명을 듣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책망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신랑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제가 어찌 서방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려 했던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불 조절이 아직 서툴러서 그리 되었을 뿐이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서방님께 불 조절하는 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너무 속상해 마시어요. 부인의 다정한 말에 신랑의 얼굴은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는 부인의 손을 꼭 잡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이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궁이 속 고구마에서는 더욱 진한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재를 헤치고 고구마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구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자, 서방님. 어서 뜨거울 때 맛보시어요. 신부는 호호 불어 한 김 식힌 고구마를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신랑은 눈을 반짝이며 고구마를 받아 들고는 뜨거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구마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그는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 또한 고구마를 맛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한 저녁 식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둘은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구마 하나가 주는 소박한 행복은 밥을 망쳐서 생겼던 서운함이나 미안함을 모두 잊게 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신랑은 연신 부인, 정말 맛있소를 외치며 고구마를 먹었고 부인은 그런 신랑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음 함께 맞이한 이 저녁 식사는 그 어떤 화려한 상차림보다도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툰 시도와 작은 실패가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부엌에는 달콤한 고구마 향기와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한 첫 경험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신혼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다 먹고 난 후 신부는 신랑을 아궁이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방님, 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 조절이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솥뚜껑이 들썩이면 중불로 줄이고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약불로 바꾸어야 합니다. 신부는 고운 손으로 재를 걷어내며 아궁이 속 남은 숯불의 크기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조리 있는 설명에 신랑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모습에 그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저 부인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고 싶었던 자신의 서툰 마음이 이리도 깊고 섬세한 배려와 지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놀라는 듯 보였습니다. 신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작도 무턱대고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은 적당한 공기가 통해야 잘 타오릅니다. 밥물이 끓기 시작하면 장작을 조금씩만 더 넣으면서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부가 보여주는 불 조절 시범을 따라 해보려 애썼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부엌은 더 이상 재난의 현장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과 배움이 깊어지는 따뜻한 배움터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신랑은 오늘 저지른 실수가 부인에게 더욱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밥 짓는 법을 배우고 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시키는 대로 물을 길어다 주고 그릇을 닦는 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신부를 돕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신부는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손발이 맞지 않아 작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늘 겪었던 소동을 넘어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은 그저 서툰 새신랑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부지 신랑은 아내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꼈고 현명한 신부는 남편의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짓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어린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툰 점을 보듬어주며 단단한 부부의 연을 맺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들 앞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밥 짓는 소동은 그렇게 행복한 신혼의 가장 특별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